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포츠담 회담 그리고 그 회담의 결과로 나오는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재수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학생들은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를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재수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을 듣고 동아시아사 수업을 듣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3 때 수능 준비하면서 인강을 또 꽤나 들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생들을 접하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바로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이 의아하냐면요.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서로 좀 다르게 배우고 왔어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또 인강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포츠담 회담에 참여한 영국 총리를 어떤 선생님들은 처칠이라고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들은 애틀리라고 가르치셨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총리가 참여를 한 것인지 제가 이 시간에 팩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이 포츠담 선언에 대한 부분도 또 서로 조금씩 다르게 가르쳤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포츠담 선언을 미국, 영국, 중국이 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했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소련이 처음에 빠졌다가 8월에 다시 참여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는 또 대부분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포츠담 선언에 대한 그 팩트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왜 생겼는지도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포츠담 회담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츠담 회담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전개된 회담이에요. 참여한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을 이끌었던 대표적 국가인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를 한 그런 회담입니다. 회담의 주로 이 논제는요, 독일이 직전에 항복을 했었거든요. 45년 5월 달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 항복한 독일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일본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곧 끝날 텐데 전쟁 끝나면 전후 세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또 평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바로 포츠담 회담이었습니다. 이 포츠담 회담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렇게 가르쳐요.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그런 회담이다.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카이로 회담이 언급이 됐으니까 카이로 회담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있었던 회담이에요. 이 카이로에서 열렸던 회담이고 여기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그 다음에 영국 총리 처칠, 그 다음에 중국 총통인 장제스가 모여서 했었던 회담이에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 카이로 회담을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이 카이로에 모여서 43년에 전후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라는 이 내용이 명시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가 최초로 언급했던 회의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그 카이로 회담 이후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한 독일을 또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모인 게 이제 포츠담 회담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포츠담 회담에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했다 그랬어요. 카이로 회담에는 중국이 있었었는데 중국 대표 장제스는 왜 포츠담 회담에서 빠졌을까요? 사실은 포츠담 회담에 중국 총통 장제스도 왔어야 됩니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장제스가 중국이 한창 전쟁 중이거든요. 중일 전쟁 중에 독일까지 또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전쟁 중에 자꾸 그렇게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 그 회담의 결과로 나오는 선언에 내가 동의하겠소. 일단 회담 참여는 못할 것 같소 라며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장제스는 안 간 겁니다. 그래서 포츠담에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이 모였는데 미국 대표는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카이로 회담에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였다라고 했죠. 루즈벨트의 임기는 사실 아직 안 끝난 상황이었는데 왜 트루먼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냐? 45년 4월 달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이었던 거고요.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포츠담 회담에 온 것이었죠. 그리고 소련에서는 공산당 서기장인 스탈린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 도대체 포츠담 회담에 참여한 영국 총리는 누구인 걸까요?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요. 어떤 교과서는 포츠담 회담하고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 사진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 그 다음에 공산당 서기장,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처칠이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과서는 트루먼 대통령, 스탈린, 그리고 애틀리 총리가 앉아있는 사진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다르게 가르치게 된 건데, 자,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포츠담 회담이 7월 17일에 열리는데, 그로부터 12일 전인 7월 5일 날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으로 의회를 뽑게 되는데, 영국은 내각 책임 제도이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승리한 당에서 총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월 5일 날 총선이 진행이 됐는데 총선 결과가 7월 5일에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좀 늦게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라 영국 군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의 영국 군인들의 표를 모아서 집계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집계하는 과정에 이미 포츠담 회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7월 17일 당시에는 처칠이었으니까 포츠담 회담에 처칠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츠담 회담 진행 중에 총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처칠의 보수당이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당이 승리를 하면서 노동당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게 되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애틀리였던 겁니다. 애틀리의 임기가 7월 26일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7월 26일, 45년 7월 26일부터는 처칠이 총리가 아니에요. 총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 포츠담 회담에 영국 총리 자격으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칠은 퇴근합니다. 돌아가고 애틀리가 부랴부랴 포츠담으로 온 겁니다. 이래서 애틀리가 이후 회담을 참여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처칠이다 애틀리다 혼선이 생긴 건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 온 건 처칠이고요. 나중에 온 건 애틀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린 건데 이 7월 26일에 애틀리의 총리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날짜에 바로 포츠담 선언이 발표가 됐는데 이 포츠담 선언은 애틀리가 임기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 선언의 서명은 애틀리가 했어요. 이렇게 해서 포츠담 선언이 발표가 되게 된 겁니다. 자, 포츠담 회담에 참여한 영국 총리에 대한 진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포츠담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츠담 선언에 미국, 영국, 중국이 한 것인가 소련도 한 것인가 이런 논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포츠담 선언의 제1항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서 가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포츠담 선언 1. 수억의 우리 동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 미합중국의 대통령,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총통, 그리고 영국의 수상은 일본에게 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협의했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게 제1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미합중국 대통령은 누구겠습니까? 트루먼이에요.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총통은 누굽니까? 장제스예요. 그리고 영국 수상은 누구? 애틀리예요. 자, 그런데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총통 장제스는 포츠담 회담에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포츠담 선언이 발표될 때 장제스가 전보로 지난번에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약속을 했었으니까 전보로 나도 그 선언에 동의합니다 라고 뜻을 표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막상 회담에 와 있는 소련, 이 스탈린의 소련은 왜 이 1항에 빠졌을까요? 지금 소련 얘기 안 나왔잖아요. 소련은 왜 빠졌느냐? 자, 이게 지금 7월 26일에 발표가 된 건데 7월 26일 당시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과 전쟁이 아닌 상황이에요. 소련은 공식적으로. 중국, 미국, 영국은 일본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은 일본하고 전쟁도 안 하면서 전쟁도 안 하는 처지에 일본한테 항복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여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8일에 가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8월 8일에 대일전 참전을 소련이 하게 되면서 그때 소련이 우리도 포츠담 선언에 동조한다라고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처음에는 선언에 빠졌지만 8월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헷갈렸던 그런 내용들 제가 팩트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튼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그리고 군국주의 세력을 축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전쟁 범죄자들 처벌 얘기도 나오고,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고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연합국 세력들이 대일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근간이 되는 중요한 그런 선언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이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오늘 이래저래 살펴봤습니다.